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요즘 실적 시즌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3분기에 했던,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했던 실적들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만 되면은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투자를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전설의 리포트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투자의 정석이라는 동부 스몰캡 팀에서 발간한 2011년도에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가 최근에도 한 번씩 텔레그램에 돌 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 리포트를 언제 처음 봤냐면은 그 가치투자연구소 카페에서 네임드 분 중에 한 분이 자기의 그 무림 비급서라고 해서 올린 글에 이 리포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봤었는데 제가 이 리포트를 좀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 그리고 그 중간에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을 때 이때 느껴지는 것들이 좀씩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좋은 것들일수록 약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주게 되잖아요. 이 리포트 또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 리포트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받으시려면은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블로그에 이제 리포트 전문을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 다 가지고 왔지만 리포트를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보기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링크로 들어가셔서 리포트를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그냥 투자의 정석이라 해서 동부 리포트 찾으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자료라서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는 첫 시작이 헤게모니에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게모니란 뭐냐면은 바로 패권을 의미합니다. 패권이란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리포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주도주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도주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그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 조건이 바로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라 하면은 이 리포트에서 정의하기를 기대를 넘어서는 실적을 통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나타내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도주는 언제 탄생을 하냐? 바로 산업의 구조조정 이후에 되살아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 바로 기업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주도주가 탄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도주가 탄생하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구조조정이 끝나야 된다. 그리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공급 부족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서는 결론부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수요 없는 공급 측면의 구조조정은 의미가 없다.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미 있는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헤게모니를 계속 긴 기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게모니를 만약 상실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흥분하고 있더라도 빠져나오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부팀 사람들도 공급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하지만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산업을 찾긴 찾았는데 이게 결국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가 중요하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이 수요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되살아난 수요에 공급을 하는 기업이 헤게모니를 과연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가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CEO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CEO들의 대답은 정말 너무 명쾌했다고 해요. 수요가 회복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는 매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냐, 이 기업이 패권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이 헤게모니 사업자라면은 영업이익률도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상승을 해야 될 거다라고 CEO들이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동부팀 사람들이 주도주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 기업은 헤게모니를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결국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도 안 당하고요. 그리고 또 원가 상승에 대한 분들을 모두가 전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다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반면에 헤게모니를 잃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황들이 정반대가 된다고 CEO 분들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뛰어넘게 되는 이 시기를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시기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뛰어넘는 그 시기 동안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는 기간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기업이 헤게모니를 상실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하회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점점 주가 수주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상승된 원가를 전가를 못 시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게 되어서 줄어든 수요에 의해서 결국은 매출까지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헤게모니를 상실한 시점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하회하기 시작을 한 순간인데, 이게 지금 딱 순간 딱 하회를 한다고 해서 당장의 실적이 나빠지는 것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줄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 플러스인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 영업이익의 증가는 기울기가 줄었다는 것이지 이 영업이익의 절대값이 줄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은 최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기울기가 줄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결국 EPS 그리고 멀티플의 곱인데요. 멀티플이 결국 PER이죠. PER인데 이 EPS는 기업의 실적이고요. 멀티플은 결국 헤게모니 보유 기업에 대한 기대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헤게모니는 이 멀티플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실적은 EPS를 상승시키고, 이럼으로써 헤게모니를 보유를 한다면은 이 기업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점점 멀티플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는 실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EPS가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파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적은 EPS로 움직이고 헤게모니는 멀티플을 움직인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이 헤게모니에 관련된 것을 4국면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한 국면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국면은 수요 회복을 통해 주도주 떡잎을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결국 수요가 회복됐다는 시그널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출액에서 발견을 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 밑에서 봤을 때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플랫하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때를 시그널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획득을 하냐?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헤게모니 사업자들은 영업이익률까지 높일 수가 있죠. 하지만 매출을 상승시키겠다라는 것은 뭐 저가 수주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액 상승만으로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지지면서 주도주가 될 거야 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탐방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턴어라운드 시작점인 이 초기 국면에 주가에 진입하게 되면서 이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반면에 만약 이 기업이 헤게모니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해도 이만큼의 상승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국면에 있는 주식들은 무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동부팀에서 했던 탐방을 갔을 때 썼던 질문지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구조 조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최근 분기 매출이 어떤 원인으로 확대되었는가? 그리고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가? 수익성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언제쯤 여기 위에 문제가 정상화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수익성이 지금은 당장에는 좋게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구조조정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일단은 고정비를 때우기 위해서 저가수주를 초반에는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저가수주 물량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당장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저가수주가 다 끝나고 향후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을 때 이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바로 다음 국면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리포트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YG1의 사례인데요. YG1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이렇게 넘어서는 이 국면에서 영업 레버리지를 확인을 하였고, 이때가 바로 1국면 확인 시점이었거든요. 그 1국면 확인 시점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거의 3,000원 정도인데 6,000원을 돌파했으니까 100% 이상의 수익률이 불과 1년 사이에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국면, 이 국면은 헤게모니를 통한 초과 이익을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국면에서는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얼마나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국면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지닌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2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넘는 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실적이 계속 높게 찍히죠. 그렇다 보니까 EPS가 올라가게 되고, EPS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더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멀티플까지 같이 오르게 되면서 주가
주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밸류 트랩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이 기업이 퍼가 높은 기업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멀티플이 너무 높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트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례로 바로 태웅을 들고 있는데요. 태웅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이 시기 동안에 멀티플이 처음에 5배에서 나중에 30배까지 이렇게 파괴적으로 멀티플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헤게모니 사업자로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과거에 어땠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멀티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밸류에이션 트랩은 과거일 뿐이다. 과거에 퍼가 싸다고 해서 미래의 멀티플이 싸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멀티플이 상승하는 이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트랩이고, 이 국면에서의 또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헤게모니를 앞으로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탐방을 가서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가동률과, 그리고 현재 최대 풀개파의 규모, 그리고 설비 투자가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가 필요한지, 왜냐하면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규 경쟁자 출현이 언제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게 포착이 된다면은 이 영업이익률 증가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일시적인가 아니면 추세적인가 라고 확인을 한 후에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를 판단을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업을 계속 트래킹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이 지나면 3국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3국면은 바로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잃는 시점, 헤게모니의 변화가 감지되는 구간을 3국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흥분될 때 혼자 뒷문으로 나간 시기라고 말을 하죠. 워렌 버핏도 그러잖아요. 파티가 있을 때는 모른다. 불이 끄고 누가 빤스 차림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헤게모니가 변화가 감지되는 시기는 바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밑에 가 있을 때, 이런 구간이 상국면의 구간이고요. 주가는 이렇게 최고점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진다라는 말은 이때는 경쟁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또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이 높아지면서, 옛날에는 원가가 높으면 바로 전가를 했잖아요. 그런 게 또 힘들어지는, 원가 상승 전가가 잘 안 되게 되는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매출액이 올라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떨어지니 매출액이 오른 만큼 영업이익 증가율이 오르지 못하고 반대로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도 이 국면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트랩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진 것이지 이게 마이너스란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절대값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증가율, 기울기가 꺾이고 있는 것이지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또 되냐? 바로 이 퍼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퍼가 낮다. 그리고 이 3국면에 진입하기 전에는 퍼가 높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15 정도. 하지만 3국면 후로는 이렇게 퍼가 낮아지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 트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과거에 낮다고 높은 멀티플을 피하려고 밸류에이션 트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현재의 가치가 싸다라고 하는 좀 반대 상황에서의 밸류에이션 트랩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찾기에 기업을 탐방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신규 경쟁업체, 대체제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일회성 비용 같은 문제가 아니라 추세적인 문제라면은 경쟁이 심화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단가 인하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다, 아니면 지니고 있지 않고 이제 헤게모니를 잃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 좋은 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염두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이 국면을 4국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적 하락, 그리고 관심을 갖기엔 이른 시점, 이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계속 떨어지니까 과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잡으려고 달라들긴 하죠. 하지만 이 저점을 잡으려고 달라들지만 생각보다 이 조정에서 또 다시 헤게모니를 지닐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과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때 4국면에서 잘못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투자자는 이제 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게 이제 잘 버티고 나서 다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헤게모니를 다시 지니면서 상승을 해. 이러면 너무 나이스하죠. 하지만 이런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한 이건 좋은 경우의 수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4국면을 맞이하고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이 기업조차 구조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국면에 있는 기업은 투자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국면에 있는 이 상승 초입에 있는 기업들조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시장은 일국면에 있는 친구들조차 이제 의심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국면에 한두 개가 이렇게 주도주가 되는 건데 사국면에 있는 기업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힘든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포트가 마무리되면서 여러 사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기아차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아차 사례에서는 국면이 1국면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2국면, 그러니까 제대로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 2국면에서 매수를 하였고요. 2국면 매수를 했을 때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렇게 넘는 시점, 이 넘는 시점에 진입을 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붙는 구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라고 판단을 하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예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주가는 얼마가 올랐냐? 저점에서 35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보유 중인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350%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솔직히 뭐 나는 100% 갈 거야 라고 이제 저도 초보자 때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연간 100%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박성진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그 3년에 2배 정도라고 목표를 잡으면은 이게 연평균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편인데 1년에 300%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잭팟인 거죠. 이런 종목 한두 개가 이제 포트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포트의 전체적인 수익률을 이제 하드캐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이런 시그널을 보이는 게 주도주로 갈 거야 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잘된 사례만 뽑아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항상 주식에는 아닐 확률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게 절대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주가는 또 미동조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몰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주식시장은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벌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거야 라고 이제 기대감이 차면은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마진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영업이익률의 질이 좋아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수치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미적으로 맞다. 이건 단순히 수치화를 했을 뿐이고 정말 의미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리포트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텔레그램에 이 리포트를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걸 무공 비급서라고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에도 이런 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뭐 지지부진하더라도 이게 틀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극복을 하면 될 일이고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이제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에 그치지 않고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이 헤게모니를 잃었다면은 바로 3국면처럼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인 거예요. 예전에 에코프로도 그랬죠. 에코프로도 처음에 거의 실적이 안 나왔다가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를 그대로 맞지 않고 배터리 셀업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배터리 가격을 전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주가가 10배가 나왔죠.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나요? 한미반도체는 분딩 장비 같은 경우에 AI 수요로 인해서 HBM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비슷한 경우죠. AI 학습을 하는데 GPU가 엔비디아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만드는 대로 계속 팔리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랐죠. 결국 이 기업의 헤게모니를 지닐 수 있는가, 현재 지니고 있다면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항상 기업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 실적 시즌인데요. 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1국면 진입의 시그널이 매출 상승이었죠. 근데 공시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매출액 변동 30%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30% 증가인 기업들을 싹 다 이제 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리고 있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별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을 모두 다 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린 애들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퀄리티를 판단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 증가율을 한번 체크를 할 것이고, 그렇게 2차 필터가 끝나면은
이 기업의 스토리와 앞으로 성장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하면서 이번 1분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많은 기업들을 좀 보고 기업들을 보는 눈이 좋아지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